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9일 체육주의 개혁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이 타고나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운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숙명적인 존재이고 운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고나는 숙명과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사주팔자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이제 발전해 왔는데, 먼저 그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에 자연의 법칙과 연결시켜서 그러한 그 이치를 발견해 냈는지, 이제 그게 맞고 안 맞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감히,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어코 파고들어서 뭔가 이치를 발견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건 그 인간의 운명이나 숙명으로 그 확인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중요한 어떤 그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사주팔자도 이제 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생명력을 지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살면서 쭉 이렇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운을 많이 우연이든지 뭐 이제 보게 됐고 알게 됐고, 근데 그에 대한 이제 흐름만 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원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원리만. 근데 그렇게 따져놓고 봤을 때 이제 그 맞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만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숙명과 운명에 너무 연연하고 또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사주팔자를 직접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이제 운명 철학자들, 또 점쟁이들, 이런 분들이 필히 알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그걸 포함해서 오늘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주팔자의 원리를 이제 통해서 한번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과연 나와 똑같은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아래 그 계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60갑자 하거든요. 년을 따질 때 60갑자로 이제 60년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옛날에는 회갑, 한갑 그랬죠. 60년으로 돌아가면서 365일, 1년 44칠 365일, 그리고 또 12시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26만 2,800까지 운이 나옵니다. 26만 2,800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5천만, 우리 남한 인구 5천만으로 나누면은 190.26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또 남자, 여자로 나누면은 약 95명이 똑같은 운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남자 95명, 여자 95명이 나와 똑같은, 또 여러분과 똑같은 운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북한의 경우 2,500만까지 합치면은, 남자, 여자 구분해서 143명 정도가 나옵니다. 143명이. 또 세계 인구를 78억이라고 했을 때 78억 인구를 계산하면은 14,840명이 그 똑같은 운명으로 태어나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각자 다양한 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똑같이 동시에 거의 몇 초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절대 똑같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없거든요. 똑같은 인생, 똑같은 일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어떤 원인이고,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복제인간으로 이제 이렇게 인간이 태어난다 해보게요. 그러면 그 복제인간도 역시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착각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다 라고, 나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복제인간은 태어남과 동시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개체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여기서는 지금 오늘은 대략 넘어가니까 그 질문, 궁금, 뭐 이견 이런 것은 얼마든지 메일로 좀 주시면은 제가 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보통 세 가지 그 밑바탕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제 그것이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가 말한 사주팔자죠. 이런 운명적으로 세 가지 밑바탕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이제 쉽게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천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나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미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원동력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완성인 육체와 본능과 감각과 감정을 지니고, 이제 또 생각하는 그 기능, 골격이나 구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천성은 속성이 형성되고 익숙해지면서 이제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익숙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겨나는 각자의 성질이나 취향이나 어떤 개성,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성과 천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성과 천성이 이제 사회, 우리 그 환경, 문화, 어떤 인연, 어떤 교육,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 이제 추가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떠한 나름대로의 자질과 능력과 가능성과 이제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각자의 인생이 운이 전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태어난과 동시부터는 서로 다른 걸 보고 듣고 또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걸 보게 되고 당하게 되고 겪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인생도 사회도 문화도 다양한 형태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태생부터가 완성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미완성으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니까 완전할 수 없고, 또 성장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어떤 시스템도 학설도 이론도 이치도 전부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다고 한다 하면은 세상에 대한 부분, 인간이 발견해낸 것, 또 만들어내는 것 중에 세상에 관련되는 것,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어떤 순환의 이치라든가 우주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확고부동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완전하고 완벽한 이치일 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과정에서 이제 과학 문명이 만들어지고, 우리 뭐 산업이 만들어지고, 문명이라는 게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일생을 이제 크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게요. 인간의 일생을 이제 몇 가지로 분류하면은 숙명적인 인생이나 일생, 또 운명적인 일생이나 인생, 세 번째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인생이나 일생, 네 번째로 개척적인 인생이나 일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번 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숙명적인 인생이란 다분히 이제 하늘과 땅의 의존에서 생존, 생계를 꾸려가는 것. 이런 경우는 거의 아마 한 지역, 한 부족, 한 시족 또는 한 문화권, 한 문화를 형성하죠.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이제 숙명적인 인생이고, 운명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한 부족만, 시족만 세상에 존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든 생존을 위해서든 다른 영역과 다른 문화권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 예를 들어서 시골 어디 아마존 원주민으로, 토착민으로 계속 수천 수만 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숙명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만일에 다른 문명과 연결이 되거나 문화와 연결이 돼서 이제 뭔가가 전혀 다른 시스템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운명적인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주팔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하늘과 땅에 의존한,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에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는, 아까 말한 대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런 12띠로 해서 태어난 이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부대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운명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맞을 수가 있겠죠. 운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숙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숙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없게 되죠, 이제. 또, 숙명적으로 살다가 운명적인 삶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운명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운명적인 삶을 살다가 서로 협력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이고 우호적이고 이런 이제 삶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만족치 안 하고 또 개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인간을 4개로 내가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맞을 확률을 그냥 이제 어림잡아서 한 70%에서 80%, 90% 이제 맞다고 해보게요.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50% 이상, 한 7, 80%, 경우에 따라서 8, 90%도 맞다고 한번 해보게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사주를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경우 서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절대 없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왜? 인연이 틀리고 사회 문화가 틀리고 겪고 보고 듣고 성장한 게 틀리고, 또 그 엄마한테 임신했을 때 태아의 어떤 그 성분, 성질, 어떤 인자, 형질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운명을 맞게 되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 김정은 같은 운명이 가진 사람이 있었다 해보게요. 그러면은 그 김정은이 타고난 운명은 운명의 작용을 영향을 받기보다는, 물론 운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운을 가진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김정은 같은 그런 길을,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다 죽었지. 다 죽었을 거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운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김정은 같은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 다수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똑같은 다양한 운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회 문화가 엉망인 경우는 그 이치를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서로 종속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어떤 하수인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문화권, 더 우수한 문화권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고 평범한 관계, 또 더 월등한 게는 지극히 자유스럽고 평등한 관계, 또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잖아요. 서로. 왜? 협력적인 관계가 이제 넘어가니까. 협력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상대가 부족한 점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약점을 도와주고 인재들을 밀어주고 해서 협력해 주거든요. 내가 나를 위주로, 숙명과 운명은 인간의 생존과 생계를 위주로 이제 꾸려진 사회잖아요. 그다음 운명은 인간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달라지죠. 약육강식이라든가 적자 생존이라든가 기륭화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추가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움도 뭐 전쟁도 별일을 다 겪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협력적인 관계로 들어간 데는 그런 사회에 좌우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좌우되지 않고 다 어느 정도의 삶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회는 당연히 강하죠. 왜? 그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많은 것을 더 이상으로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예를 들어서 강해지면은 사람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하면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쟁한다고 하면 미국 해갖고 다 서로 뺐냐 뺏기냐로 이중 논리로만, 두 개가 극단적인 논리로만 간다면 미국 같은 경우 다 자기 세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차례차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해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을 좋아한 게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 서로 개척적인 세상, 미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 가치 있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쪽에 치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모적인 낭비, 서로 인간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사회 문화를 망치는 이런 답답한 짓들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처럼 뭐 평화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열함의 일종이죠. 비굴함이고. 어떻게 해서, 왜?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숙명에서 제대로 딱 극복해서 운명적인 사회로 넘어가고, 운명적인 사회에서 제대로 딱 극복해서 협력적인 사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상을 추구하는, 남들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발전했다 우리가. 야, 엄청나게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켰다,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싸우자 하면 싸울 수도 있고 상대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을 도와줄 수도 있고 돌봐줄 수도 있고 보호해 줄 수도 있고 키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죽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정답이지. 뭐 일방적으로 평화 이건 거짓이고 위선이고 사기거나 아니면 이제 비굴함이거나 비열함이죠.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실에 옆에 앉아서 지금 불량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한테 안 당하고 백입니까? 그 애가 때리면 막 맞아야 되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존엄한 인간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다수가 문제야 소수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몇 배가 더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절대 이런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은 존엄성을, 자유와 평등을, 진정한 인권을, 정의를, 복지를 누릴 수가 없다 이야기죠. 왜? 그것은 법과 제도로는 가능해도 우리 스스로 자질과 자격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숙명적인 사회에서 운명적인 사회로 정정당당하게 넘어와진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넘어오지 못했고 또 운명적인 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법과 제도와 문명과 지식과 학문을 정식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짜로 얻어가지고 또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구조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맞죠?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숙명적인 사람들은 운명적인 사람들을 해볼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다음에 운명적인 사람들은 협력적인 사람들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인 사람들은 운명적인 경우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옛날 중국처럼 그냥 막 침략하고 영토 전쟁하고 해갖고 강자가 약자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그 힘의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엎는 거예요. 들어엎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그러잖아요. 들어엎어 체제를, 그 상대의 기존 질서를 들어엎어. 왜? 협력적인 사회 문화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러나 그것은 의식도 안 하니까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대가 약해졌을 때 또 내가 강했을 때 이를 뿌득뿌득 갈아서 상대를 기어코 잡아 누르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그 안전한 길이라 가장 그런 식으로 해서 그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영토에 관련된 이런 개념이 아주 지배적이거나 그런데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운명적인 사회의 이제 문제점이죠. 취약점이고 한계죠, 한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협력적인 사회는 그런 약자들 우리가 똑같은 운이 다 맞닥 했을 때 똑같은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명적인 사람이 10명이 모여 있어요. 1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평생 대장 노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은 일평생 좋은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 없다 하잖아요. 굴곡이 이시 이제 그 우주 이치가 순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체제를 인간의 운명으로 한 게 아니라 운명을 왕권주의, 봉건주의 이런 식으로 체제를 양반상놈 이렇게 해서 딱 굳혀놔 버려요. 그러면 그 체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주 거지 같은 운이 죽사발이 나 있어도 평생 왕노릇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왕족들은 그 사주팔자 왕들에 관련된 어떤 이 중요한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극비상으로 숨겼다고. 왜? 운이 노출이 되고 그랬을 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숨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명적인 사회에서는 누가 잘 먹고 잘 사냐, 생존과 생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 추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호구지척이 목구멍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호의호식하고 호의호식이 해결되면 입신양명하고 입신양명이 되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이제 영웅호걸도 되고 영웅호걸도 먼저 또 돼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런 문화권에서 그 출세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 위주로 개인의 야망 야심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화권에서는 어떤 그 협력적인 그런 그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지 않죠. 내가 약해지면 먹혀버리니까 또 상대방이 강하면 내가 또 비굴하게 굽신거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배받아야 되고. 근데 협력적인 사회에서는 10명이 모였다, 20명이 모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력적인 구조에서 26만 2,800명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랬을 때는 가장 운이 좋았을 때, 이제 그 운 사주팔자의 입각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리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서로, 그러면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싹 보완을 하는 거라. 받쳐주고 보완을 해.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돼갖고 그 사람이 운이 사그라져. 그러면은 또 운이 좋은 사람이 또 해서 올라서고 또 보완을 해줘. 그 운 약한 사람을 무거울고 죽여본 게 아니라. 그럼 또 보완을 해줘. 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화에서는 운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아주 치명적으로 뭐 고통과 불행으로 죽음과 생사를 결정짓거나 뭐 행불행이 결정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과 예를 들어서 북한, 남한과 북한 이렇게 비교하면은 행불행, 사주팔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사주팔자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한에서는 그러면 사주팔자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런다. 그러면 사주팔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사주팔자 그 운명철학가들은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전통적인 의식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운이 좋으니까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운이 좋다. 뭐 천운을 타고났다. 그러면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쫓겨났어. 장면 대통령 무능해갖고 얼마 버티도 못하고 끝났어. 박정희 군사력을 갖고 덤벼들었는데 대통령 됐는데 또 독재하다가 또 쫓겨났어. 그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해놓고도 이승만도 마찬가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대한민국에 상상도 못할 자유민주주의를 시도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독재자가 되고 또 독재자로 전락돼갖고 이제 말린을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보세요. 최규하 보세요.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 그 지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정치에서 대통령 해가지고 단지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 존재될 뿐이지.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 전두환의 신봉 노릇이나 하다가 끝나본 식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벌써 보세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감옥 갑니까? 노태우 보세요. 또 감옥 갔죠. 김영삼이 보세요. IMF 이렇게 하고 참담하게 끝냈죠. 김대중이 보세요. 개인의 노벨상 위주로 뭐 햇볕 정치하고 북한 저렇게 기사 살려놓고 핵무장 시켜주고 나라 망쳐버렸죠. 노무현이 보세요. 와이프 그 와이프가 집안에 그 600만 불 받고 1억짜리 시계 2개 2억 같이 시계 받고 그래가지고 문제되니까 기간 혼절했다 하잖아요. 혼절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했다고 와이프 핑계 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했다고 뒤집어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깨끗이 뒤집어 쓰고 책임지고 자살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에 비하면 와이프 탓하고 나는 모른다. 뭐 그 관계 기관들 탓하고 수없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지새끼처럼 그러고 하는 그런 정도로 따진 거 보면은 아주 얼마나 추적 더러운 인물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언급할 판이에요. 이제 이거 끝난 이후나 그 다음번에나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협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우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우리 인간의 그 생성, 또 존재, 생존, 이런 관계, 이런 것을 전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협력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파고들어서 개척할 것이 많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파고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저력을 축적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주로 이제 뻗어나가고,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협력적인 시스템과 개척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뭔가에 선입견을 가져. 이제 고정관념을 갖는 거예요. 왜? 배고프던 시절을 지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은 운이 좋은 것이고, 또 상놈들 속에서 그냥 굽신굽신 비굴하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지위라도 권세라도 지니면은
운이 좋은 것이고, 벼슬아치 운이 좋다고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을 좋으냐 나쁘냐,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기준으로, 협력적인 가능성으로, 또 대책적인 어떤 시스템의 가능성으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운을 살펴본 게 아니라 다분히 그냥 먹고 사는 거, 벼슬아치 하는 거, 또 뭐 일평생 무난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 주제를 끼워 넣은 진짜 목적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왜 인간을 좋냐 나쁘냐라는 관점, 좋냐 나쁘냐라는 관점이라는 것은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삶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러거든요. 다시 시작해서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라는 것은 어떤 취약성이 있냐, 인간이 태어난 그대로, 태어난 세상에서, 태어난 환경에서, 태어난 사회에서, 태어난 문화에서, 태어난 운명으로 그대로 살다 죽어버린다. 그리고 거기서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다, 운이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돼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나라가, 역사가, 문화가, 의식이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 문화라는 것을 놔두고 봤을 때는 그게 월등한 점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아니 뭔가 한 번은 해보자 하고 산다. 상놈이 예를 들어서 핍박만 받고 살다가 야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네가 한번 끝발을 부리고 하고 휘두르고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나 한번 해볼라요. 나 원 없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죽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삶으로, 그런 수준으로가 아니라, 그게 그런 경우에 좋으냐 나쁘냐,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아니라, 그런 차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사회 국가를 보는, 그리고 그 국가 사회에 더 바람직한 사회, 합리적인 문화, 이런 데에 맞는 사람을 하다못해 운이 좋다 하거나 기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또 훌륭한 업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밑에 그걸 받쳐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도태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그 상호작용하는 그런 운으로 또 희생해도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이렇게 노력해서 이제 뭔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지금도. 그래도 저는 다 훤히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후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빛을 못 보고 죽었더라도 이 운이 절대 나쁜 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운일 수도 있어요. 왜? 누구나가 겪고 사는, 다 가질 수 있고, 수많은 자리가, 지위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배우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고, 또 누구는 망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저런 삶을 떠나서 그런 삶 저런 삶을 전부 각오하고, 아예 마음 먹고 내가 뭔가를 남들이 못하는 걸 하나 해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온 목표를 세우고 죽기 살기로 산 거라. 그러면은 나한테는 어떤 심한 지나친 물욕, 뭐 허영심, 뭐 이런 게 없어요. 호화 사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있어도 그런지 안 하고, 왜? 나는 이 일을 하니까,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죽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 진짜 함께 해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네,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내는데. 우리 인류에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개인적으로 그 노래가 그 대가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밑에 그 후대가 수수 백년, 천년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보고 사는데, 돈도 벌고 화롭게 사는데, 그 사람은 그걸 해놓고 그 혜택을 누리고 소유하고 죽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이걸 존중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또 그걸 일반화시키지 못하면은 영영 아래서는 약육강식의 싸움이나 운명적인 삶을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터득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협력적인 시스템이 개척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숙명적인 운명적인 한계가 딱 조합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딱 짜져 있어. 거기서는 절대 어느 부분은 가능하지만 어느 일들은 자주 생기지만 어느 부분은 전혀 안 생겨요. 우리 보세요. 5천 년 동안 과학 문명이 이바지한 거 있습니까? 없죠. 철학, 과학의 뭐
철학에. 그러면 우리 지금 운명 철학자 그러잖아요. 우리 최초의 철학,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뭐 많이 있죠. 이제 더 이제는 그런 철학자들은 철학의 필로소피 뜻이 그러잖아요. 지혜를 사랑한다고. 지혜를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에 왜 신앙으로 해서 그냥 완전히 세상이 그 천국과 지옥이나 영생이나 해갖고 마녀사냥이나 면제부 팔아먹고 아주 지옥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빙자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놈을 빙자해서 이제 궤변론자들이 생겨, 궤변 소피스트들이. 그래서 계속 궤변을 풍자하고 이제 세상을 비웃고 이제 풍자하는 거라. 그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이제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까 말한 긍정적이고 협력적이고 우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라. 그때부터. 왜? 아이 저렇게 저는 너무나도 엉망이거든. 믿을 수가 없어. 종교인들도 못 믿겠어. 궤변론자들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연구를 하면서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해서 지혜를 갖고 지혜를 사랑해서 그냥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제 서로 논쟁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밝혀진 것이 하늘과 우주와 뭐 별에 대한 연구해갖고 천문학도 거기서 유리가 된 거고 인간 마음에 대한 연구도 심리학도 철학에서 연구가 되고 해가지고 밝혀지면 넘겨줘. 그러니까 과학이 생긴 거야. 인문과학도 생기고 자연과학도 생기고 그러듯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인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해서 계속 더 나은 진리다 했고 딱 못 박으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철학처럼 계속해서 연구해서 더 나은 거. 그것이 바로 그런 정신이 협력적인 정신이고 협력적인 일생이고 개척적인 일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부족했단 말이에요. 워낙 못 먹고 못 살고 차별받고 천시당하고 학대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유달리 생존에 열의가 강하고 또 욕구도 강하고 또 지배냐 피지배냐 잘 사냐 못 사냐 강자냐 약자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의식이 가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현대사도 내내 그 연장선에서 그 한풀이로 인해서 우리가 협력적인 관계,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또 개척적인 이런 관계에 실패한 채 그게 소홀한 채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원리가 그 일반화되고 체계적으로 딱 정립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양심 있는 분들은 그냥 옳고 바르게 산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힘으로 형성이 안 된 거죠. 세력으로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뭐 말 안 해도 알 것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 거라. 거기에 일조했던 분들이 우리 운명 철학자들에게 철학하니까 또 이야기하지만 과연 어떤 게 인간다운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바람직한 사회인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문화인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기여하고 보탬이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좋은 운 나쁜 운을 기억고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좋다 해야 되는데 제일 천운이라고 태어나갖고 천운이 지옥이고 감옥입니까? 교도소입니까? 자살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노무현 그러고 그 다음에 이명박 감옥 박근혜 감옥 문재인이 앞으로 또 감옥 정해졌잖아요. 지금 다음 대통령 나하고 콧대 뿌려불기 손가락 장 지져불기 자기 목 잘라불기 내게 하자니까요. 극단적이죠. 그 정도 내가 자신 있다고요. 성공을 절대 못해요. 성공을 절대 못해요. 박정희 때 박정희를 신차로 모으셨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집니까? 또 노무현, 김대중 지금 보세요. 책임집니까? 이용만 해먹은 꼴밖에 안 돼요. 이용만 해먹은 꼴밖에. 지금 문재인 뭐 해요? 그게 통합니까? 세상 이치에 안 통해요. 거기서 망가진 상황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대통령도 성공 못합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밑바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요약하면은 아까 말한 숙명적인 인생과 운명적인 인생을 한 묶음으로 그런 사회 문화. 또 하나
협력적이고 개척적인 거, 상호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개척적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런 사회 문화는 이제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3대 저질 악당이 북한 같은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사회에서는 우상화 신격화에 의해서 독재까지 가능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반대의 사회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림도 없다. 그러면 운명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또는 거기서는 사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치에다가 세상과 인간을 갖다 맞춰버리지 말고, 사주 팔자 보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또 자연 이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명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인간이 주체예요. 세상이 주체고.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동시에 이렇게 그 주체로 쌍벽으로 이루어져서 그 관계를, 긍정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이렇게 밀고 간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인간끼리 그냥 그 인간에다가 세상 이치를 갖다 맞춰갖고 인간이 세상 이치를 다 마음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은 좋은 것이 안 나온다. 왜? 짧은 100년 전후 되는 이 인생에다가 세상 이치를 맞추다 보면 한 사람한테 갖다 맞춰갖고 다른 사람이 다 종속돼 버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이용물로 생각되거나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그 생존 생계 본능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이런 이제 감정과 감각과 희천각.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서로 가까워지면 안 된다. 너무 서로 인간관계가 친해지고 돈독해지면 안 된다. 친밀해지면 안 된다. 왜? 그러면은 강가가 되고 감정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정상 상식과 상규와 이런 일반 법칙과 더 나은 미래와 서로 또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이탈되거나 또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앞으로는 너무 친밀해지고 너무 돈독해지고 처세처세하고 뭐 쾌활하고 웃고 발랄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좀 줄이고 관계를 줄여야 된다. 그걸 줄일수록 좋다. 사실은 계속 강조하는 게 진지해져야 되고 진실해져야 되고 충실해야 되고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역사, 문화, 인간관계, 관행들 속에서 살아온 나머지 모두가 다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서로를 망가지고 적대시하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이런 것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때는 우리 전 국민이 밑바탕에서부터 자기 자신부터 싹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원인 분석을 하면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우리 처절한 역사들, 비참한 참담한 문화들은 왜 그렇게 많이 망가져 버렸을까? 하고 원인을 쭉 추적해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조상들하고 연결이 되고, 또 우리 각자 자신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각자 자신이 연결이 된다. 자신으로 연결이 된다. 이걸 이제 명심하고, 그래서 그것이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되고 나면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잖아요. 이 내용 전부 합쳐서 진짜 꼭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반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 주도하에 그 외향적인 비난과 공격과 투쟁과 혁명과 이런 식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책임을 질 줄 모른다. 왜? 내가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야 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도권 속에 몸담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라. 그래서 공짜로 살아버린 나머지 정상적인 사회 문화를 못 만들었고, 정상적인 사회 문화 정치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공격해갖고 잡았는데 그 터전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전가 할 뿐이지 내 잘못이다 하고 우리 잘못이다 하고 책임을 짊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열하게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남 책임하는 거라. 그래도 보수는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된다. 또는
최소한 정상은 유지해야 된다 한 것은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공격해서 득세하고 이제 정권을 장악한 지금 정권은 그야말로 교활하고 야비하고 아주 이런 것만 머릿속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삶만 살았기 때문에 이중적이죠. 이제 위선적이고 거짓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은 이제 카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닮아가는 거예요. 북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심해서 우리가 그런 점을 원인 분석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래야 아까 말한 협력적인 개척적인 사회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대학생들도 그 짠돌이 아르바이트 노릇 안 해도 되고, 업주들도 짠돌이로 돈을 안 줘도 된다. 시원하게 줘도 된다.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 사회가 가능해요. 자, 이제 자기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배달꾼, 심부름꾼, 어떤 노동자,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도자로서, 주체로서의 자세, 자격을 딱 확보하면은 저절로 수준이 향상이 되고 대우도 개선이 되고 자동으로 싹 해결이 됩니다. 협력적이고 개척적인 사회에서는 모두 함께 힘을 만들어내는 주축이기 때문에 저절로 사소한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생존을 해야 된다. 이 악물고 내가 생계를 해결해야 된다 한 사람한테서는 그것이 끝이, 그것을 위주로 살아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숙명적인 운명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의 복은,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가 설사 기회가 와도 놓친다. 못 본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영리한 민족인 만큼 빨리 원인 분석해서 반성해서 협력적이고 개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 대대적인 전환점,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은 인간에게 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운이 있더라도 그에 의해서 결판나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살아나고 단점은 서로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그러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해서 그러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의 시간으로 하루를, 한 시간을, 순간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의식, 뭔가를 열정을 바치거나 또 집념을 발휘 중이거나 의지를 발휘하고 있거나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넓고 어마어마한 넓이와 이치 속에서 단지 동물들처럼 생존, 생계, 또 삐뚤어진 인간들처럼 입신양명, 부귀영화, 호의호식 이런 수준으로 살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도 위하는 것이 되지만은 더 이상으로 우리 모두를,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와 문화와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항상 좋은 기운, 좋은 생각, 좋은 생활, 바람직한 일들을 도모해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진짜거든요. 자기로서의 삶, 자기로서의 가치를 계속 발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주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그때 좀 빠진 점, 소홀한 부분을 추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